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 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 물리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 파트에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 단원이 뭐냐면 시공간과 우주라는 단원이에요. 이것은 시공간, 시간이랑 공간을 함께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될 거예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살짝 살펴보는 정도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공식들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속력과 관련된 공식, 가속도, 운동에너지. 자,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익히시면서 실제로 우리 문제를 풀어서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내가는 과정까지 익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과학 굉장히 넓죠, 범위도. 조금 더 좀 우리가 과학을 넓게 보면 사실 네 과목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중요한 내용들을 매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어라든지 아니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 같은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공식 부분은 물리 파트에서 죄송하지만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저랑 제일 첫 번째 이야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시간 그리고 시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시각 이제 나누어서 사용을 하죠. 그쵸? 시간, 시각. 아니죠. 비슷비슷하게 사용하죠. 자, 오늘 아침에 뭐 6시 반에 일어났어. 나는 그러면은 6시 반이라는 6시 30분이라는 어떤 정확한 그 순간을 찝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그 순간도 역시 시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깨어나는 시간이 6시 30분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밥을 먹었던 시간이 7시 30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과 이 시각과 이 시각 사이에 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죠?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한다?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 단위가 뭡니까? 길이는 미터가 될 것이고요. 그쵸?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시각은요. 바로 시간은 초예요. 초. 여러분들. 초가 되겠습니다. 자, 세슘 원자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 초를 선택을 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원자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랑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현상들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주기적으로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죠? 24시간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요. 바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나와보도록 할게요.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 주기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시간을 원자시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원자번호 55. 자, 그리고 질량수 133인 이 세슘 원자를 이용해서요. 자, 진동하는데 빛이 방출되는 빛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한 것 바로 원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다 보도록 할게요.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 사이의 길이를 시각이라고 한다. 아니죠. 시각과 시각 사이의 그 길이를 바로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다도 옳지 않겠고요. 볼게요. 1초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복사선의 진동 주기를 이용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해시계는 지구의 자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쵸? 해시계는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바로 지구의 자전을 이용하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나요. 조선시대의 장영실의 작용루는 물의 양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이다. 자, 일정한 양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물시계를 만들었죠. 작용루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양구일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가로선이랑 세로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시간 그리고 계절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때 시간은 바로 세로선이고요. 가로선은 바로 계절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선은 지구의 자전에 따라 시각마다 그림자가 다른 곳을 위치하는 것을 이용하였다. 자, 그림자가 시각에 따라서 자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계절일까요? 그쵸? 시간이겠죠. 자, 따라서 세로선이 되겠어요. 이번 문제에선 잘못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정답은 이번에도 역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3번 문제 한번 자리 옮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양구일구라는 건데요.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뾰족한 요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영침이라는 건데요.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세로선이랑 가로선이 있습니다.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 그리고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절을 나타내게 돼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결정이라기보다는 자, 바로 하루의 움직임.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이런 것을 나누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루 1시간, 15분, 30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반면 계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 즉 공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시각을 알 수 있다. 자,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서 살펴본다. 좋습니다. 옳은 설명 되겠네요. 가는. 자, 그리고 나는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계절이나 달을 알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계절이나 혹은 몇 월 달인지, 그죠? 자, 무슨 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다 보도록 할게요. 가로선은 시각선, 선 하나가 15분. 자, 세로선이 시각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로선이 시각선이고요. 선 하나는 바로 15분을 뜻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한 시간에서 아니라 15분까지 쪼개져서 우리가 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을 하게 되겠네요. 자, 지구의 자전에 따라 그림자는 세로선의 다른 곳에 위치한다. 좋습니다. 자, 자전에 따라서 우리 아까 보기에서 옳은 설명이었잖아요. 자, 자전에 따라서 시각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각은 자전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세로선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라와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워놓고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m에 대한 정의, 옳은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m라는 것을 결정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거리는 이제 우리가 1m라는 이 기준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바로 진공에서 빛이요, 2억 9천만 정도? 진동될 때. 자, 그 거리를,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1m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어요. 자, 빛이 진공 중에서 2억 9천만 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1m다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그 숫자는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2억 9,979만 2,458
38초.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이만큼의 그 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바로 1m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를 바로 1m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서요. 5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준 시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어느 쪽으로 가면 더 빨리 뜰까요? 동쪽으로 가면 빨리 뜨겠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쵸? 자, 동쪽으로 가면 더 빨리 떠요. 자, 근데요, 그 1도마다 4분씩 빨리 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지금 빠르기가 있어요. 즉, 우리 지구를 봤을 때 각각이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낮이라고 막 미국, 뭐 프랑스 다 낮은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표준 시간대를 사용한다. 자,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모두 다 동경 135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간다고 시간 안 변해요.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습니다. 자, 좋고요. 두 번째 갈게요. 우리나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시간대 사용하고 있죠? 나도 역시 옳은 설명이네요. 동경이, 자, 동경 125도인, 자, 이 도시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시 20분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지금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12시죠, 뭐. 난 12시예요. 딱 정오일 때가 우리나라에서 그 남중을 했을 때요. 자, 근데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빨라져요. 1도당 4분씩. 4분씩 빨라져요. 그러면은 동경 지금 135보다 동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분씩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경 136이다 라고 하면은 4분이 빨라진 11시 56분에 이미 해가 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동경 125래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느려져야 되겠죠. 4분씩 느려지니까 총 40분이 느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40분에 태양은 남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빠르게 설명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시면서 정답은 가와 나,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높은 곳에서 물방울 낙하시켰더니 3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다. 3초 동안 평균 속력이 14.6m/s다. 자,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그 공기 저항 무시해야 돼요. 공기 저항 무시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린 지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입니다. 시작할 때는 속력이 제로가 될 것이고요. 떨어질 때 속력이 몰라요. 이걸 구하는 거군요. 근데 평균의 속력이 얼마냐? 14.6입니다. 지금 이 빗방울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처음 속력분의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처음 속력 V0. 자, 그리고 나중 속력, 우리 나중의 속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것의 합이 바로 평균 속력이 된다. 자,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14.6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2, 제로, 처음 속력 제로가 되겠고요. 나중 속력 우리가 구해내고자 하는 것이네요. 자, 정확하게 2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29.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9.2m/s.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나누기 2 공식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가보도록 해요.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가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라는 의미랑 변이라는 의미는 방향이 추가되는지 추가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방향을 생각 안 하면 이동거리고요. 방향까지 고려하면 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방향을 변화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가는 운동은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원을 따라 운동을 할 경우 여러분 1번 보기에서 A라는 사람이 원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왔어요. 이동거리는 이 원의 둘레겠지만 변이는 이 사람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인 제로에 해당을 해요.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이동거리와 변이는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직선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이동거리와 변이 같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까지 거리는 약 180km이다. 차로 A에서 B까지 여행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면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력이 기본 공식 있잖아요.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전체 이동거리. 자, 그렇다면 지금 180km를 1시간 30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1.5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120m/s가 되겠네요. 8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9번에서는 상대 속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움직이는 물체에서 다른 물체를 보았을 때 그 속도는 내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속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쪽으로 30km/h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승객이 서쪽으로 40km/h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본 상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공식이 나왔죠. A, B. 이게 뭐냐면은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너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를 해주시면 돼요. 너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근데 지금 그 B의 속도를 방향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A의 속도를 플러스로 넣을게요. 플러스 30. 자, 그렇다면 B의 속도는 마이너스 4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서쪽이니까. 동을 플러스로 놓으면 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계산하시는 값은요. 마이너스 70. 즉, 서쪽으로 70km/h로 달려가고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공식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관측자 A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B일 경우에는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다. 관측자의 속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어내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방향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60으로 달려왔답니다.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평균 속력을 구하실 때는 평균 속력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까 등가속도 운동 앞쪽에서 뭐 평균 속력 공식이 하나 더 있긴 했어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근데 이건 등가속도 운동만 해당하고요. 모든 나머지 운동들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럼 전체의 시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올 때 걸린 시간이 있겠죠. 자,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였죠? 서울이었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그 거리를 모른다라는 게 이제 문제네요. 그럼 모를 때는요. 미지수를 주면 되죠. S라고 드릴게요. 자, 그럼 갈 때 S고 올 때 S면 총 이동거리는 2S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거리 S를 가는데 갈 때는 40, 올 때는 60km/h의 속력으로 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간이죠.
왜냐하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따라서 시간을 계산할 때는요. 전체 이동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니까요. 자, 이거예요, 이거. 변형 공식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적어주신 거죠. 갈 때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자, 이거 계산만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이럴 경우엔 그냥 아래쪽을 먼저 여러분 통분해가지고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 번분수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은요. 4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8km/h. 자, 직접 한번 그 값이 나올 때까지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는 거죠. 40 플러스 60 나누기 2 해서 50 이렇게 적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닐 경우에는요. 우리가 차근차근 그 개념을 생각하신 다음에 풀어내셔야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네요. 자리 옮겨서 갈게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직선 도로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도예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겠죠. 속도가 증가하는. 여기는 등속도 운동. 여기는요. 등가속도 운동. 여기도 등가속도 운동이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보기에서부터 등속 운동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18m이다.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운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의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3초 동안에 6m/s로 갔죠. 그래서 18m를 이동했다. 네, 1번 보기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갈게요.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3번이 바뀌었다. 자, 여러분들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디에서 바뀌었는지 볼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자, 3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여기가 올라갔다가, 그죠?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니까 3번이 바뀌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개념을 잘 보세요.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자동차가 이제 출발합니다. 0초에서부터 이제 쫙 출발을 해요. 그럼 제일 첫 번째는요, 어떻게 했냐? 0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엑셀 밟아가지고 막 빨라지는 거예요. 쫙 빨라지는 거. 보세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속력으로.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되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니까 0에서부터 8초까지는 무조건 방향이 같아요. 운동하는 방향이. 속도의 값이 다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죠. 속도의 값이 다 플러스예요. 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생기죠. 8초일 때. 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의 속도값을 가져요. 마이너스의 속도값은요, 방향을 바꿨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가던 이 자동차가요, 거꾸로. 아마 후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다가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계속 뒤로는 가지만 속도가 느려진 거고요. 다시 이 12초 지점에서 플러스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은 3번이 아니라요. 2번이 바뀌었죠. 8초와 12초에서. 잘못된 설명은 2번입니다. 나머지 8초 동안 이동한 거리. 넓이 구하시면 되죠. 자, 구해보시면 사다리 넓이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내시면은요, 아마 33 나오게 될 거고요. 6초일 때 위치와 10초일 때 위치가 같다.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6초일 때 위치와 10초일 때 위치가 왜 같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자, A라는 어떤 물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초까지 빨라졌다가, 3초까지. 자, 3초에서부터 6초까지 일정하게 갔다가, 자, 그리고 6초에서 8초까지 속도가 느려져서 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까지죠. 8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초에서부터 10초까지 생각할게요. 8초에서부터 10초까지는 거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초에서 8초, 8초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아래쪽의 넓이죠. 이 넓이와 이쪽에 있는 이동한 거리는 서로 같아요. 따라서 되돌아오는 것도 같겠죠. 같은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개념이 어려우시면 직접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쵸? 조금 귀찮긴 하시겠지만. 자, 실제로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 12번 문제 여기다가 한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가속도, 지금 A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운동 속도가 V0, T초 동안 운동했습니다. T초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등가속도의 운동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막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개념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죠? 등가속도 일 때만 가능한 운동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처음 속도에 플러스 AT예요. 즉,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시면 되죠.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몇 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그 비만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해서 벡터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면요. 이동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것은 그 변이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식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EAS는 V0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빼주시면 돼요. 3번 공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언제 쓰면 굉장히 좋으냐면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1번식과 2번식을 결합해서 변형 공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3번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물체가 속도 T초 후의 속도를 물어봐요. 그럼 이건 뭐예요? T초 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네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본이 되는 공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다? 바로 V0 처음 속도 플러스 증가량. 자, 가속도 곱하기 시간량만큼 더해주시면 바로 나중에 속도를 구해내실 수 있게 된답니다. 자, 12번의 정답 1번 마무리 지으면서 저랑 이제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이제 13번 문제부터는 뭐 관성과 관련된 내용들 쭉 나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들에서 많이 접해보시면서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익혀주세요. 자, 그래프는 뭐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인지 뭐 시간 힘인지. 자, 여러분들 X축과 Y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고요. 그때 기울기가 뜻하는 것, 그때 뭐 밑 넓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랑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